안녕하세요. 비공명리 가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통근처가 없는 인수가 무력하면, 인수가 통근처가 없고 그리고 인수가 무력하다면 대부분이 음일간 일적에 인수가 있어도 통근처가 없고 무력하게 되면 종을 하게 된다. 세력을 따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양가는 기에 종하고 음가는 세력이 종한다. 그래서 음일가는 통근한 인수천간이 있으면 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허약해도 종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수가 있지만은 통근처가 없는 인수라면 얼마든지 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사주가 그러한 사주인지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그래요. 임술년 신축월에 정유일주가 을사시에 태어났다. 어제 그제 강의를 하면서 월지가 정제가 되어 있는 경우 이 모친과 부친이 이별하기 쉽고 모친이 제가하기 쉽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이 사주에서는 축월의 정화일간이 축토는 재고 귀인이라고 하고 이 정화에서 보면은 술토에 통근하고 사화에도 통근을 하기 때문에 종하지 않을 사주로 보이는데 이 축월에 신금이 투출이 되어서 금기에 천간이 투출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력이 사유축 금국에 진합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술토는 금기를 생하는 역할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정화는 의지할 수 있는 글자가 을목 한 글자만 있게 되는데 이 을목은 어디에도 통근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을목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사유축 금국, 즉 세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력에 종하는 정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을목은 을사로 왔다. 그리고 이 을목에서 사중경금이 있고 신금이 투출을 했으면서 자기 생식기가 사유축 삼합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문제가 이부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이다. 어찌되었건 이 정화는 신금 여자의 처에게 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의 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수저 하나만 얻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운에서는 토, 금, 수, 운이 대체적으로 길하고 목기와 화기 운은 썩 좋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처성에 종하는 이러한 사주에서 금융권, 은행, 여기에서 금고지기 등등 이러한 쪽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다 그래요. 축월에 신금이 투출하여 편제격이다. 그러나 월일지 금국을 이루고 을목인수가 무근하니 왕이 순세를 따라서 가정격이 된다. 이러한 종격은 나를 생존하는 인수가 큰 무력하거나 비겁이 없으므로 왕신 세력에 따르는 것이니 왕신을 거역하는 인수와 비겁은 비운이 된다. 금국에 왕신 세력이 충이 되는 묘유충이나 삼합을 깨는 운이 비운이고 삼합을 극하는 화기운이 비운이 된다. 진종격은 비운에도 발달하는 특징이 있지만 가종격은 운이 도와야만 발복하게 된다. 진종격은 사고무친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진종이 되고 가종격은 뿌리가 남아있거나 비겁을 돕는 인수가 무근이라 할지라도 가정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종격 중에서도 가짜로 종하는 가종제격이다. 그래서 진정격이 된다면 어떠한 운에서도 무난하게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이 가종격은 운이 꼭 도와야만 이 종격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좋게 된다. 그러나 대운에서는 인묘진 사오미로 가는데 이 진토 대운만이, 그리고 이 을사대운까지 이때 자기의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때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이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후반 인생까지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경호 대운 같은 경우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설계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나 오술합을 하면서 근기를 극하고 이 병화는 신금과 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운이다. 정미대운 또한 이 신금을 극하고 이 미토는 축술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진대운과 을사대운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겠다 그래요. 정화가 왕신 세력을 따르기는 하되 육친저격은 내격과 같다. 그러므로 왕신 세력에 수장이 되는 월간 신금의 겨울추를 놓고 육친의 복덕의 유무를 가리게 된다. 신금은 편제로 아버지이며 용신이 되니 아버지의 덕이 크다. 술중 무토는 조모가 되는데 술중에서 신금이 투출되었으니 조모의 유전이자로 태어난 아버지이다. 그러나 연월지 축술형을 하므로 아버지가 결혼하고 난 후에 어머니와 조모의 사이가 안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일지유금은 배우자궁이 되는데 건국을 이루고 일지에서 투출된 신금이 처가 되어 내 육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당주는 처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만약 신금처가 바람났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알게 된다. 일지가 천을 기인 문창성으로 현모양처를 만나게 되는데 임수는 정관자식으로 도세 주업을 이루어주니 처와 자식의 관계가 길하고 당주 정화와도 합을 이루니 가정이 암호하다. 신금처는 임수 자식을 사랑하고 집착하는데 경금이 정화에 집착한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경금은 정화에 집착하는 성분이고 이 신금은 임수에 집착하는 성분이다. 그러므로 여명인 경우 남편보다 자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데, 혹 부부 이별을 한다고 해도 신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 이 신금이 처가 되었을 때는 이 자식은 절대 남편이 키우도록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이 자식을 키우게 된다 그래요. 그것은 이 신금이 임수를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남자 경금 일간이었다면 이 자식 정화를 집착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은 자기가 키우길 원하게 된다 그래요. 종사주의 직업을 보는 방법은 종격을 이루는 주체인 신금과 임수로서 직업을 추론하게 되는데, 금백수청함으로 지혜가 총명하고 다정다감하며 남을 가리키는 기질이 강하여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는 교육계, 유치원, 금융, 재정, 경제, 공무원, 세무회계, 보석하공, 유통업, 생수산업 등에 적합하다. 당주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여 신금의 조명 등이 되니 대단히 아름답다. 을목은 편이지만 어머니이고 임수는 을목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해서 당주의 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사이가 무척 좋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신금과 을목의 관계는 칠살 관계로 부모의 사이가 좋지 못했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을목은 신금을 두려워
부러워하지만 신금 남편으로부터 강한 억제의 스트레스를 신금처에게 풀려고 한다. 즉 며느리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금처를 잡으려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잡힐 신금 며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을목어머니는 정화 당주에게 하소연하게 된다. 처단속을 잘하라고. 왜냐면 이 천의 신금이고 을목은 이 당주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이 을목이 자식인 정화한테 이 철을 고자질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고자질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게 된다. 이 을목은 그대로 나의 어머니인데 의식주 문제에 관련되어서 처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틀어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정화한테 자꾸 신금이 이렇게 못하게 했다. 이 꼬질러 와치는 그러한 격이다 그래요. 그러나 정화당주 입장에서 처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한 종격이므로 을목 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방법은 임수 자식이 할머니 하면서 이 신금을 설기해서 을목을 생하는 수밖에 없다. 을목 어머니는 고와 같은 형상이기에 정화는 처가살이 간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빈 젖꼭지 물고 배부르지 않으니 잘 사는 집에 자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종격이다. 술중정화와 사중병화가 비급으로 친구이며 형제이다. 그러나 암장간 병화는 삼합으로 오로지 신금에 충성을 맹세했고 술중정화 또한 술중에서 신금이 투출하니 신금에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므로 친구, 형제, 동료덕이 좋은 것이다. 친구, 형제, 동료들은 경신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운에 의한 친구, 형제, 동료들의 배신사가 발생한다. 이것은 병정화가 투출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병화는 신금 재물을 욕심내고 있으며 정화는 신금을 강제적으로 쓰러뜨려 재물을 강탈하고자 숨어 있는 경우로 충성심을 보이다가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목화우린서이다. 그러나 행운에서 돕는다면 반역할 마음을 꿈꾸지 않는다. 당주는 은간으로 음양이 같은 편인인 을목이 조부이다. 조부는 일찍 단명하신 분으로 당주의 아버지 신금이 태어나고 신금가위가 을목 난초를 다루면서 단명하신 분이다. 조부님은 대체로 자식덕이 없는 한많은 팔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당주는 조상의 덕이 불미하고 조상은 허약하고 나약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유독 신금이 세력을 차지했으므로 아버지는 자수성가 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격이 칼 같아서 화나면 무서운 성격이 소유자이지만 기분이 좋을 적에는 자기 자랑에 한 세월 보내며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보석이 되어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버지이다. 하여간 아버지는 멋쟁이 아버지이다. 당주는 일평생 처복이 있었으며 처덕으로 살았고 처가 가장 노릇을 했으며 현량한 자식을 두었고 자식도 출세했으나 어머니의 덕은 없었으며 부모의 유산을 처가 관리하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았다. 이민계수대운은 평일한 삶이었으나 묘대운에 삼합을 이루는 중심 세력인 유금과 충이 되어 유금의 절신발동으로 어머니는 비명행사하게 되었다. 갑진대운은 유진합을 이루고 평길했으며 을사대운 또한 금국을 이루고 길했다. 그러나 병호대운이 극비운으로 많은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 종명하게 되었다. 정미대운에 축수미 사명이 되고 신급을 극하는 정화가 되어
당주가 정명하게 되었다. 용신을 파극하면 당주가 주는 것이다. 사주에서 격국은 그 나라 이름이고 용신은 당주의 정신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용신을 파극하면 죽는 것이 되는데 이 사주의 수장인 신금의 신축으로 왔는데 정미대운이 천충지충을 하기 때문에 당주가 정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미대운의 이 정화가 신금을 파극하고 이 미토는 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다.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주다. 종격의 운을 보는 것이 이렇게 보고 종격의 육침 보는 것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